당신은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겨울 서울의 추운 밤, 24살 미혼모 지은은 배고파 자지러지게 우는 7개월 아들 하준을 달래며 텅 빈 분유통을 바라봅니다. 방 안은 너무 차가워 입김이 보이고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어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얇은 코트만 걸치고 눈보라 속 마트로 뛰어듭니다. 비싼 분유 한 통을 점퍼 속에 숨기지만 결국 들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경찰에 연행됩니다. 그녀는 오직 아이를 위해 그랬다고 애원하지만 법정에 서게 되죠. 냉혈한으로 소문난 최판사가 피고인석의 지은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손에서 볼펜이 툭 떨어집니다. 얼굴을 감싸준 채 오열하는 판사. 법정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냉철한 판사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린 걸까요? 그리고 이 운명적인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겨울 서울의 밤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반지하 단칸방,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이 뼈를 시리게 했어요. 방 안은 너무 추워서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낡은 전기장판 하나만이 유일한 온기였죠. 24살 김지은은 7개월 된 아들 하준을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아이는 배가 고파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어요. 울음소리가 가슴을 찢어놓는 듯 했죠. 하준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곧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녀는 텅 빈 분유통을 뒤집어 보았지만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동전 몇 개와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뿐이었죠. 이번 달 알바비는 이미 월세와 공과금으로 다 나가버렸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고 낮에는 식당 서빙을 했지만 미혼모라는 꼬리표 때문에 일자리는 늘 불안정했어요. 하준의 울음이 점점 커졌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지은의 옷을 꽉 잡아당겼죠. 파랗게 질린 입술, 떨리는 몸. 지은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내 새끼가 굶고 있어. 내가 엄마인데. 그녀는 얇은 코트 하나만 걸치고 방문을 열었어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리로 뛰쳐나갔죠. 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아스팔트가 뼈를 관통하는 듯 했어요. 가까운 대형마트로 달려갔어요. 불빛이 환한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몸을 감쌌지만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분유 코너 앞에 섰어요. 가장 비싼 유기농 분유 한 통. 하준이 먹던 바로 그거였죠. 가격표를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만 원. 그녀에겐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분유통을 집어들었어요. 주위를 살피며 점퍼 속에 숨겼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계산대로 가지 않고 출구로 향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경보기가 울렸어요. 거기서 주인의 거친 목소리와 함께 팔이 붙잡혔어요. 지은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머리가 깨질 듯 아팠죠. 도둑년, 또 훔치려는 거야. 주인이 소리쳤어요. 지은은 울부짖었어요. 제발요. 아이가 배고파서 분유만. 제발. 하지만 주인은 듣지 않았어요. 경찰이 도착했어요. 지은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하준의 울음소리가 귓전에 맴도는 듯 했어요. 하준아, 미안해. 경찰서로 연행되는 차 안에서 지은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 새끼는 지금 누가 달래줄까? 배고파 울고 있을 텐데. 그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속으로 외쳤어요. 하준아, 엄마 금방 갈게. 꼭 갈게. 다음 날 차가운 법정. 지은은 피고인석에 서 있었어요. 낡은 코트, 흐트러진 머리.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검사 측 증언이 이어졌어요. 피고인은 고의로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선처할 여지가 없습니다. 최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들었어요. 냉철하기로 유명한 50대 판사. 그의 눈이 지은과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볼펜이 손에서 툭 떨어졌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지은은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어요. 판사의 눈에 담긴 감정이 이상했어요. 분노가 아니라 충격, 슬픔,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 판사가 갑자기 얼굴을 감싸주더니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법정안이 술렁였어요. 휴정. 판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하고 판사실로 사라졌어요. 지은은 영문을 모른 채 서 있었어요. 왜 우시는 거지? 나 때문에 화가 나서? 법정의 정막이 깨진 후 모두가 웅성거렸어요. 검사도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지은은 피고인석에 서서 떨리는 손을 꼬았어요. 판사님이 왜 나 때문에 화가 나서 우는 걸까? 내 처지가 너무 한심해서. 판사실 안. 최민수 판사는 책상에 앉아 숨을 고르려 애썼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0년 전 화재로 잃은 아내 미경과 딸 수민의 사진. 미경의 눈매가 방금 본 피고인의 그것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말도 안 돼. 미경이는 그때 수민이랑 같이 죽었잖아. 판사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눈, 그 표정,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그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만약 살아있었다면 저 나이쯤 됐을 텐데. 휴정이 끝나고 법정으로 돌아온 판사. 그의 눈가는 붉었지만 표정은 다시 냉철해졌어요. 그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김지은에 대해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최악을 각오했어요. 벌금? 징역? 하준과 떨어질 생각에 가슴이 터질 듯 했죠. 하지만 판사의 다음 말이 그녀를 놀라게 했어요. 특별 처분을 내립니다. 주말마다 본 판사의 개인 정원에서 사회 봉사를 할 것. 마트 피해 금액은 본 판사가 개인적으로 변제하겠습니다. 법정안이 다시 술렁였어요.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판사는 단호히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봤어요. 왜 나를 풀어주시는 거지? 그리고 왜 자신의 집으로? 판사는 지은이 낡고 더러운 손수건을 꽉 쥐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손수건, 동백꽃 자수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내 미경이 태교로 수놓았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어요. 법정이 끝나고 지은은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그녀는 하준을 품에 안고 반지하로 돌아왔어요. 아이는 배고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죠. 지은은 하준의 뺨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남았어요. 왜 그 판사는 자신을 그냥 풀어주지 않고 굳이 자신의 집으로 불렀을까? 주말이 다가오자 지은은 하준을 업고 판사의 대저택으로 향했어요.
낯선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주말 아침 지은은 하준을 업고 택시를 타고 판사의 저택으로 향했어요. 강남의 고급 주택가. 낯선 풍경에 위축됐어요. 대문이 열리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어요. 오래된 나무들, 잘 가꿔진 화단, 묘하게 낯익은 냄새가 났어요. 책 냄새, 나무 냄새. 가정부가 문을 열었어요. 50대 중년 여성. 그녀는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도둑년이 여길 왜? 작은 목소리였지만 지은은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정원으로 안내받은 지은은 낙엽을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하주는 유모차에 잠들어 있었죠. 지은은 빗자루를 들고 조용히 일을 시작했어요. 추운 날씨에 손이 시려웠지만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창가에서 최 판사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정말 수민이 맞을까? 그 손수건, 그 눈매. 그는 조용히 정원으로 나왔어요. 밥 먹었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네, 먹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아침을 걸은 지 오래였죠. 판사는 가정부에게 지시했어요. 점심 차려 따뜻한 밥으로. 지은은 당황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일만.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어요. 식탁에 앉은 지은. 따뜻한 된장찌개, 고기 반찬, 흰 쌀밥. 한 달 만에 처음 먹는 제대로 된 밥이었어요. 숟가락을 들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한 입 떠먹는 순간 눈물이 뚝뚝 밥그릇에 떨어졌어요. 왜 울어? 판사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감사해서, 정말 감사해서요. 판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모님은? 지은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저는 고아예요. 보육원에서 컸고 화재 사고 이후로 발견됐대요. 그전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판사의 손이 떨렸어요. 화재. 20년 전 그 화재. 그의 아내와 딸이 죽었다고 믿었던 그날. 그의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어요. 하지만 아직은 믿기가 두려웠어요. 식사가 끝나고 지은은 다시 정원으로 나왔어요. 하준이 깨어나 울었어요. 지은은 아이를 달래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준아, 오늘 따뜻한 밥 먹었어. 할아버지 같은 분 덕분에. 하지만 판사는 창가에서 그녀를 보며 가슴을 쥐어 뜯었어요. 수민아, 정말 너니? 다음 주말도 지은은 저택으로 왔어요. 이번엔 가정부의 태도가 더 노골적이었어요. 정원 청소나 똑바로 해. 더러운 손으로 집안 만지지 말고.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일을 했어요. 정원 한쪽에서 나게틀 치우던 중 주머니에서 손수건이 떨어졌어요. 낡고 더러운 동백꽃 차수 손수건. 지은이 급히 주부려 했지만 판사가 먼저 집어들었어요.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자수 패턴, 끝부분에 그을린 흔적. 아내 미경이 임신 중 태교로 수놓았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어요. 화재 속에서 딸이 꼭 쥐고 있었던 그 손수건. 이거 어디서 난 거지? 판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은은 당황했어요. 보육원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유일한 유품이라. 판사는 손수건을 꼭 쥔 채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도 똑같은 동백꽃 차수 손수건이 있었어요. 불에 살짝 그을린 채 그는 친구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전자 검사 부탁해. 급해. 그의 독백이 흘렀어요. 만약 정말 너라면, 내 딸 수민이라면 널 찾지 못한 이 아비를 용서해라. 그날 오후 판사의 조카 민영이 저택에 왔어요. 30대, 삼촌의 재산을 노리는 여자. 그녀는 정원에서 일하는 지은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어요. 삼촌, 저 여자가 누군데요? 도둑년을 왜 집에 들이시고? 민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판사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민영은 지은에게 다가가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어요. 너 같은 년이 감히 여기서 일한다고? 도둑버릇 못 고치면 또 잡혀갈 텐데. 지은은 이를 악물었어요. 하준이를 위해 참아야 해. 하지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녀는 손수건을 꼭 쥐며 속으로 외쳤어요. 엄마, 누구시죠? 왜 나한테 이런 물건만 남기고? 민영은 삼촌의 태도가 이상함을 느끼고 지은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뭔가 이상해. 민영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삼촌이 지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애틋했어요. 그녀는 몰래 판사의 서재에 들어가 통화를 엿들었어요. 유전자 검사. 민영의 눈이 커졌어요. 저 여자가 삼촌 딸이라고. 그녀는 선수를 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주말 지은은 손님용 욕실에서 머리를 감고 나왔어요. 몰래 떨어진 머리카락 몇 올을 판사가 조심스럽게 수거했어요. 그는 그것을 봉투에 넣어 의사에게 보냈어요. 민영은 그 광경을 문 밖에서 지켜봤어요. 그녀는 자신의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지은해 기저귀 가방에 몰래 넣었어요. 퇴근 시간, 소란을 피웠어요. 삼촌, 저 여자가 내 귀걸이 훔쳤어요. 민영이 지은의 가방을 뒤지며 귀걸이를 꺼냈어요. 지은은 충격에 얼어붙었어요. 아니에요. 저 그런 거. 판사가 현관으로 나왔어요. 그의 눈이 민영을 노려봤어요. 민영아, 내가 한 짓이지. 민영은 당황했어요. 삼촌, 왜 저를? 판사는 지은을 보며 말했어요. 난 네 말보다 저 아이의 눈을 믿는다. 그는 민영을 방으로 내쫓았어요.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왜 저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판사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어요. 그냥 믿고 싶어서. 그날 밤 하준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어요. 지은은 패닉에 빠졌어요. 돈이 없어 응급실에 갈 형편이 못 됐죠. 떨리는 손으로 유일하게 저장된 번호. 최 판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판사님, 하준이가 제발요. 지은의 울음 섞인 목소리. 판사는 바로 차를 몰고 달려왔어요. 그들을 태우고 병원 VIP 병동으로 향했어요. 병원 복도에서 판사는 지은의 어깨에 있는 초승달 모양 흉터를 보았어요. 어린 딸이 그네에서 떨어져 생겼던 바로 그 상처. 그의 마지막 의심이 사라졌어요. 수민아, 정말 너구나. 병원 VIP 병동은 조용하고 따뜻했어요. 하준이는 치료를 받고 안정된 상태로 잠들어 있었죠. 지은은 복도 의자에 앉아 손을 꼬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땀에 젖은 옷을 벗느라 어깨가 드러난 순간 최 판사는 그 초승달 모양 흉터를 보았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어린 수민이가 그네에서 떨어져 울던 그날 똑같은 상처였어요. 수민아, 판사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삼켰어요. 마지막 의심까지 사라졌어요. 내 딸이다. 확실해. 며칠 후
판사의 손에 봉투가 도착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였죠. 그는 서재에서 혼자 봉투를 뜯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종이를 펼치자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판사는 종이를 준 채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수민아, 정말 너였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의사 친구의 전화가 왔어요. 지은 씨 상태가 안 좋아. 극심한 영양실조와 과로로 빈혈이 심하고 간 수치도 높아.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해. 판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순간 복도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지은이 쓰러졌어요. 병원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은 그녀. 얼굴이 창백했어요. 하준아. 마지막으로 중얼거리며 의식을 잃었죠. 판사는 달려가 지은을 안아 올렸어요. 차가운 몸, 가벼운 몸무게,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수민아, 정신 차려. 그의 외침이 병원 복도를 울렸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지은은 응급처치를 받고 1인실로 옮겨졌어요. 판사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가운 손, 20년 동안 찾지 못한 딸의 손. 미안해, 아비가 늦어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하준이는 옆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죠. 작은 손이 꿈틀거렸어요.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고아원에서 홀로 버티며 배고픔과 싸우며 살아온 세월. 그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어요. 판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다신 너를 잃지 않을게.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판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지은은 눈을 떴어요. 낯선 천장, 하얀 커튼, 따스한 햇살, 호화로운 1인실이었어요. 몸에 링거가 꽂혀 있었고 옆에 하준이가 건강하게 잠들어 있었죠. 그녀는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그때 손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최 판사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어요. 눈가가 붉었어요. 지은은 당황했어요. 판사님, 여기 왜? 판사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걱정 말고 쉬어. 이제 너와 하준이는 내가 책임질 거야. 그의 목소리가 낮고 따뜻했어요.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저희를 이렇게? 저는 그냥.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판사는 그녀의 손을 더 꼭 쥐었어요. 그냥 내가 소중해서. 지은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아껴주는 게 처음이었어요. 하준을 위해, 자신을 위해. 하지만 아직 진실은 말하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클까봐. 간호사가 들어와 영양주사를 놓았어요. 따뜻한 수프를 가져왔죠. 지은은 숟가락을 들자 손이 떨렸어요. 판사가 직접 떠서 입에 가져다 주었어요. 먹어. 힘내야지. 수프의 따스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해요. 정말. 지은은 흐느꼈어요. 판사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어요. 울지 마.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어요. 꽃이 피기 시작한 봄 정원. 지은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동백꽃 자수. 판사의 시선이 그걸로 향했어요. 가슴이 다시 아팠어요. 퇴원날이 다가왔어요. 판사는 지은에게 말했어요. 집으로 가자. 내 집으로.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과분해요. 하지만 판사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너는 내 가족이야.
지은은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가족. 그 단어가 얼마나 그리웠던가. 병원을 나서는 날 봄바람이 불었어요. 따스했어요.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아직 불안했어요. 저택으로 돌아온 지은. 판사는 그녀를 위해 방을 준비했어요. 하준이를 위한 유아실도. 지은은 낯선 호화로움에 위축됐어요. 이런 곳에 제가. 판사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내 집이야. 하지만 그날 민영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요. 민영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은은 하준을 안고 물러섰어요. 민영은 다가와 낮게 속삭였어요. 그 노인네가 동정심에 그러는 거야. 금방 질릴 거라고. 당장 떠나. 안 그러면 양육권 소송 걸어서 내 애 뺏어버릴 거야.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양육권, 하준을 뺏긴다.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발. 하준이는 제 전부예요. 민영은 비웃었어요. 너 같은 년이 감히 여기 끼어들어. 삼촌 재산 노리는 거 다 알아. 지은은 눈물을 삼켰어요. 떨리는 손으로 하준을 더 꼭 안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하준이랑 조용히. 하지만 민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떠나. 당장. 안 그러면 후회할 거야. 민영이 나가고 지은은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하준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하준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만약 뺏기면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손수건을 꺼내 가슴에 품었어요. 동백꽃 자수, 차가운 감촉. 엄마, 누구세요? 도와주세요. 판사는 복도에서 지은의 방 불이 켜진 걸 보았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수민아, 곧 말할게. 네가 내 딸이라는 거. 하지만 민영의 협박은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갈 곳 없는 그녀. 다시 도망쳐야 할까? 새벽, 지은은 결심했어요. 하준을 안고 몰래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쪽지 하나만 남겼어요.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지만 저희는 이 세계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잊어주세요. 택시를 타고 반지하로 돌아왔어요. 낯익은 곰팡이 냄새, 차가운 바닥. 하지만 안전한 곳 같았어요. 하준을 재우며 지은은 울었어요. 미안해. 엄마 때문에. 저택은 텅 빈 듯 조용했어요. 판사는 쪽지를 발견하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수민아, 왜 도망간 거야? 그는 쪽지를 쥔 채 소파에 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20년 만에 찾은 딸. 다시 이룰 순 없었어요. 민영을 불렀어요. 너, 뭔가 아는 거 있지? 민영은 시침이 뗐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판사의 눈빛에 떨렸어요. 판사는 모든 인맥을 동원했어요. 경찰에 연락했어요. 내 손자를 찾아라.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접 차를 몰고 빈민가를 뒤졌어요. 수민아, 수민아. 밤거리를 외치며 불렀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판사의 옷이 흠뻑 젖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지은은 반지하에서 창밖을 보았어요. 비가 내리는 소리. 하준이 울었어요. 분유가 떨어졌어요. 또 배고프게 할 순 없어. 그녀는 손수건을 꺼냈어요. 가슴에 품었어요. 엄마. 판사의 외침이 멀리서 들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문을 잠갔어요. 무서웠어요. 다시 그 따뜻함에 기대고 싶었지만
하준을 잃을까봐 비가 쏟아지는 밤, 판사는 지쳐서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버스터미널에서 비슷한 여성을 봤다는 제보가. 판사는 바로 달려갔어요. 터미널.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지은을 찾았어요. 하준을 안고 벤치에 앉아 있는 그녀. 얼굴이 창백했어요. 수민아. 판사가 다가갔어요. 지은은 놀라서 일어났어요. 판사님. 판사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장대비 속에서 그녀를 으스러지게 안았어요. 비가 둘을 적셨어요. 도망가지 마라. 다시는. 아비 곁에서 도망가지 마라. 수민아. 지은의 몸이 굳었어요. 아비라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판사는 그녀를 차로 데려갔어요. 차 안. 판사는 낡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젊은 판사 부부와 어린 소녀. 어깨에 흉터. 손에 동백꽃 손수건. 이게 너야, 수민아. 지은은 사진을 보자 모든 게 무너졌어요.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어요. 화재, 손수건, 엄마의 목소리. 어디 있었어요? 왜 이제 왔어요? 오열이 터졌어요. 원망, 슬픔, 그리움. 판사는 그녀를 안고 울었어요. 미안해. 아비가 늦어서, 찾지 못해서. 비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차 안은 따뜻했어요. 하준이 잠들어 있었죠. 지은은 판사의 가슴에 기대었어요. 아빠. 그 단어. 20년 만에 처음 나온 말. 판사의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 아빠야. 하지만 민영의 그림자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판사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죠. 지은, 아니, 수미는 판사의 가슴에 기대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주는 뒷좌석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판사는 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20년 만에 만지는 딸의 머리카락.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수민아, 이제 다 왔어. 집에. 판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수민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집이라니요. 저희 집은 반지하인데. 판사는 미소 지으려 애썼어요. 이제 내 집은 여기야. 아빠 집. 그 말에 수민의 가슴이 다시 미어졌어요. 아빠. 그 단어가 너무 낯설고 너무 그리웠어요. 저택에 도착했어요. 가정부가 문을 열었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 이분이. 판사는 단호히 말했어요. 내 딸이야, 수민이. 가정부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수민은 하준을 안고 현관에 섰어요. 넓은 거실, 반짝이는 샹들리에.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묘하게 따뜻한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나무 냄새, 책 냄새. 판사는 수민의 방으로 안내했어요. 20년 동안 그대로 보존된 방. 어린 시절 장난감, 책상, 그리고 화장대 위에 어머니 사진. 수민은 사진을 보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엄마.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사진 옆에 내려놓았어요. 동백꽃 자수, 불에 살짝 그을린 흔적. 판사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내 엄마가 네가 쥐고 있던 거야. 그날 수미는 방을 둘러봤어요. 벽에 붙은 어린 시절 그림, 그네에서 떨어져 다친 사진, 모든 게 기억의 조각처럼 떠올랐어요. 하지만 아직은 믿기 힘들었어요. 그때
민영이 복도에서 그 광경을 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 여자가 정말 삼촌 딸. 민영은 주먹을 쥐었어요. 재산, 상속, 모든 게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수미는 하준을 재우고 방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어요. 비가 그친 하늘, 별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손수건을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아빠, 정말이에요? 민영은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이를 갈았어요. 안 돼. 저 여자를 쫓아내야 해. 다음 날 아침, 저택은 어색한 침묵에 쌓여 있었어요. 수미는 하준을 안고 식탁에 앉았어요. 판사가 직접 차린 아침, 따끈한 밥, 국, 반찬. 수미는 숟가락을 들자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판사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매일 이렇게 먹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의 눈가가 붉었어요. 수미는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민영이 식탁으로 내려왔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삼촌, 갑자기 딸이 나타났다니. 증거는요? 민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판사는 단호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어. 99.9%. 그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민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미는 민영을 보며 불안했어요. 그 협박이 떠올랐어요. 하준을 뺏겠다. 그녀는 하준을 더 꼭 안았어요. 민영은 웃으려 애썼어요. 축하드려요.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분이니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는 수민을 노려봤어요. 판사는 민영을 봤어요. 민영아, 내가 한 짓 알아. 병원에서 수민이를 협박한 거. 민영은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다 들었어. 가정부가 봤다고. 판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민영의 손이 떨렸어요. 수미는 놀라서 판사를 봤어요. 아빠, 어떻게 하셨어요? 판사는 수민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도망간 이유 다 알아. 민영은 이를 갈았어요. 그녀는 수민의 가방을 슬쩍 훑었어요.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점심 후 수민은 정원에서 하준과 놀았어요. 봄바람이 불었어요. 꽃향기가 났어요. 그녀는 웃었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웠어요. 하지만 민영은 방에서 계획을 세웠어요. 아직 포기할 수 없어. 그녀는 자신의 목걸이를 수민의 방 서랍에 몰래 넣었어요. 저녁, 소란이 일었어요. 민영이 소리쳤어요. 삼촌, 저 여자가 내 목걸이 훔쳤어요. 그녀는 수민의 서랍을 열어 목걸이를 꺼냈어요. 수민은 충격에 얼어붙었어요. 아니에요. 저 그런 거. 눈물이 흘렀어요. 판사는 현관으로 나왔어요. 그의 눈이 민영을 노려봤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또 딸을 의심하게 할 순 없었어요. 식탁 앞은 얼어붙은 듯 했어요. 민영이 목걸이를 쥐고 소리쳤어요. 보세요, 삼촌. 서랍에 있었어요. 도둑버릇 못 고친 거예요. 수미는 하준을 안고 떨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또 의심받는 거예요. 판사는 목걸이를 보았어요. 그의 손이 떨렸어요. 과거가 떠올랐어요. 분유절도. 그때도 수미는 아이를 위해, 민영은 득이양양했어요. 삼촌, 이제 보셨죠? 저 여자. 하지만 판사는 수민을 봤어요. 그녀의 눈, 떨리는 입술, 하준의 작은 손. 그는 단호히 말했어요. 난 내 말보다
수민이 눈을 믿어 민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삼촌, 증거가 있는데. 판사는 민영을 노려봤어요. 내가 한 짓이지. 또 수민이를 괴롭히려고.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민영은 뒷걸음쳤어요. 수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판사를 봤어요. 아빠, 왜 저를? 판사는 수민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어깨를 감쌌어요. 너는 내 딸이야. 그 아이 눈에서 내 마음을 봤어. 착하고 강한 마음. 수민은 그 품에 무너지듯 울었어요. 아빠, 감사해요. 눈물이 흘렀어요. 뺨을 타고 누군가 온전히 믿어주는 게 처음이었어요. 민영은 이를 갈았어요. 삼촌, 후회하실 거예요. 그녀는 방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판사는 민영의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단호히 말했어요. 나가. 이 집에서 나가. 민영은 울부짖었어요. 삼촌, 내 딸과 손자에게 손댄 거 용서 못해. 판사의 눈에 분노가 서렸어요. 민영은 짐을 싸서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어요. 저택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수미는 거실에서 판사를 기다렸어요. 아빠, 민영 씨 때문에. 판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잘못 아니야. 이제 다 괜찮아. 그는 수민을 안았어요. 따뜻한 품. 하지만 그날 밤 하준이 갑자기 울었어요. 열이 올랐어요. 수민은 패닉에 빠졌어요. 하준아. 밤중 하준의 울음소리가 저택을 울렸어요. 수민은 아이를 안고 흔들었어요. 하준아, 괜찮아. 하지만 아이의 몸이 뜨거웠어요. 뺨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고열, 병원에 가야 해요. 하지만 늦은 밤, 돈은 이제 아빠가 있지만 혼자 감당하려 애썼어요. 하준의 울음이 점점 커졌어요. 수미는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저장된 번호. 아빠,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하준이가 열이 너무 나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판사는 바로 일어났어요. 잠옷 차림으로 달려왔어요. 수민아, 괜찮아. 아빠가 데려갈게. 그는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수민은 하준을 안고 뒷좌석에 앉았어요. 병원 도착. 응급실. 의사가 하준을 진료했어요. 수민은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판사는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을 거야. 아빠 여기 있어.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하준은 주사 맞고 안정됐어요. 하지만 수미는 지쳐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땀에 젖은 블라우스, 어깨가 드러났어요. 판사는 그 순간 초승달 모양 흉터를 봤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린 수민이가 그네에서 떨어져 생긴 상처. 똑같았어요. 그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이 흉터. 수민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민은 놀라서 어깨를 가렸어요. 어떻게 아세요? 판사는 눈물을 삼켰어요. 내가 어릴 때 그네에서 떨어져서 아빠가 안아 병원에 갔었어.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린 딸의 울음. 그날 이후 화재. 수민의 눈이 커졌어요. 희미한 기억. 따뜻한 품. 아빠. 정말. 판사는 그녀를 안았어요. 이제 확실해. 내 딸이야. 눈물이 흘렀어요. 하준이 깨어났어요. 수미는 아이를 안았어요. 가족,
처음으로 느껴지는 온기. 하지만 다음 날 검사 결과가 도착할 차례였어요. 아침,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하주는 건강해졌어요. 수미는 판사의 팔을 잡고 걸었어요. 아빠, 흉터 때문에 믿으신 거예요? 판사는 미소 지었어요. 그것도 있지만 내 눈, 내 마음 다 내 딸 같았어.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수미는 방에서 손수건을 만졌어요. 동백꽃, 엄마의 사랑. 그때 판사의 전화가 울렸어요. 의사 친구. 결과 나왔어요. 판사는 서재로 갔어요. 봉투를 뜯었어요.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 글자가 선명했어요. 판사는 종이를 쥐고 주저앉았어요. 수민아.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 지은 씨, 아니 수미 씨 상태가 안 좋아요. 영양실조, 과로, 심각한 빈혈과 입원 필요해요. 판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수미는 정원에서 하준과 놀고 있었어요. 수민아, 판사가 외쳤어요. 수미는 웃으며 돌아봤어요. 아빠, 왜? 그 순간 그녀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몸이 휘청였어요. 하준아, 중얼거리며 무너졌어요. 판사는 달려가 안아 올렸어요. 수민아, 정신 차려. 그의 외침이 정원을 울렸어요. 하준이 울었어요. 병원으로 다시. 수미는 침대에 누웠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극심한 피로 누적. 당장 치료해야 해요. 판사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아빠가 늦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수미는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아빠, 괜찮아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판사의 마음은 아팠어요. 이제야 찾았는데 또 잃을 순 없었어요. 민영의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새로운 시련이 시작됐어요. 수미는 눈을 떴어요. 천장이 낯설었어요. 하얀 벽, 부드러운 조명,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호화로운 1인실이었어요. 몸에 링거가 꽂혀 있고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어요. 봄 햇살이 따스하게 스며들었어요.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손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최 판사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눈가가 붉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수미는 놀라서 물었어요. 아빠, 여기서 뭘? 판사는 미소 지었어요. 손을 더 꼭 쥐었어요. 걱정 마라. 이제 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가 낮고 따뜻했어요. 수미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빠. 그 단어가 아직 낯설었어요. 하준이는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옆방에서 잘 자고 있어. 건강해.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판사는 그녀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너무 무리했구나. 영양실조의 과로까지. 이제 아빠가 다 책임질게. 그의 손이 떨렸어요. 아직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충격이 클까봐. 딸이 다시 도망갈까봐. 수미는 창밖을 봤어요. 꽃이 피는 정원. 예전 반지하의 차가운 창문과 너무 달랐어요. 따스함이 몸을 감쌌어요. 아빠, 왜 저를 이렇게? 판사는 그녀의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그냥 내가 소중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20년 동안의 후회, 그리움. 수미는 그 손의 온기에 기대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수프를 가져왔어요.
따끈한 국물, 고기, 채소. 수미는 숟가락을 들자 손이 떨렸어요. 판사가 떠서 입에 가져다 주었어요. 먹어. 힘내야지. 수프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눈물이 흘렀어요. 따스함이 가슴까지 스며들었어요. 감사해요. 아빠. 판사는 등을 토닥였어요. 울지 마. 이제 행복할 거야. 하지만 병원 복도에서 민영의 그림자가 스쳤어요. 그녀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았어요.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퇴원 날이 가까워졌어요. 수민의 상태가 호전됐어요. 판사는 매일 병실에 왔어요. 하준을 안고 놀아주며 수민에게 책을 읽어주었어요. 따스한 시간이었어요. 어느 오후 판사가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회의 때문에 수민은 창가에 앉아 하준을 달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민영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너 여기서 잘 지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수민은 하준을 더 꼭 안았어요. 민영 씨. 민영은 다가와 낮게 속삭였어요. 삼촌이 동정심에 그러는 거야. 유전자 검사 결과 봤어? 금방 질릴 거라고. 당장 떠나. 수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 그러세요? 민영은 비웃었어요. 너 같은 여자가 감히 이 집안에 재산 노리는 거 다 알아. 안 떠나면 양육권 소송 걸어서 애 뺏을 거야. 양육권. 그 말에 수민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하준을 뺏긴다. 가장 큰 공포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제발. 하준이는 제 전부예요. 민영은 눈을 좁혔어요. 떠나. 당장. 삼촌한테 말하지 말고. 그녀는 문을 나갔어요. 수미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하준의 작은 숨소리. 따스한 병실. 하지만 마음은 다시 차가워졌어요. 하준이를 지켜야 해. 이 세계는 우리와 안 맞아. 판사가 돌아왔을 때 수미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눈가가 붉었어요. 판사는 걱정했어요. 왜 그래? 수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날 밤 수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손수건을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아빠. 하지만 하준이를 잃을 순 없어. 민영의 협박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도망쳐야 할까? 새벽, 수미는 결심했어요. 하준을 안고 조용히 병실을 나왔어요. 쪽지 하나만 남겼어요.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지만 저희는 이 세계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잊어주세요. 택시를 타고 반지하로 돌아왔어요. 낯익은 곰팡이 냄새, 차가운 바닥. 하지만 안전한 곳 같았어요. 하준을 재우며 수미는 울었어요. 미안해, 아빠. 하지만 하준이를 지켜야 해. 저택은 텅 빈 듯 조용했어요. 아침에 쪽지를 발견한 판사. 종이를 쥔 손이 떨렸어요. 수민아, 또 왜?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20년 만에 찾은 딸. 다시 잃었어요. 가정부가 물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 판사는 민영을 불렀어요. 너 병원에 갔었지? 민영은 시침이 뗐어요. 무슨? 하지만 판사의 눈빛에 떨렸어요. 수민이를 협박했구나. 민영은 뒷걸음쳤어요. 수민은 반지하에서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준이 울었어요. 분유가 없었어요. 또 배고프게. 그녀는 손수건을 가슴에 품었어요. 동백꽃 자수, 차가운 감촉. 엄마, 도와주세요.
판사는 쪽지를 준 채 방으로 들어갔어요. 사진을 봤어요. 어린 수민.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는 모든 인맥을 동원했어요. 경찰, 탐정, 내 딸과 손자를 찾아라. 하지만 수미는 문을 잠그고 앉아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다시 그 따뜻함에 기대고 싶었지만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판사는 차를 몰고 서울 거리를 헤맸어요. 빈민가, 반지하 골목, 수미나, 수미나 외치며 불렀어요. 비가 옷을 흠뻑 적셨어요. 경찰로부터 제보가 왔어요. 반지하 쪽에서 비슷한 여성 봤다는. 판사는 바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밤 늦게까지 찾아다녔어요. 탐정들이 보고했어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판사는 주먹을 쥐었어요. 계속 찾아. 포기 못해. 수미는 반지하에서 하준을 달랬어요. 아이가 배고파 울었어요. 분유 한 통 사러 나갔지만 돈이 없었어요. 마트 앞에서 서성였어요. 비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차가운 공기. 수미는 손수건을 만졌어요. 아빠, 미안해. 판사는 저택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어요.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수민아, 아빠가 잘못했어. 돌아와. 민영은 방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를 갈았어요. 잘 됐어. 영영 사라지면. 하지만 판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비를 맞으며 찾아다녔어요. 수민아. 수미는 버스터미널로 향했어요. 시골로 내려가려 했어요. 하준을 안고 줄을 섰어요. 터미널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수민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갈 곳 없음이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버스터미널.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 매연 냄새. 수민은 하준을 안고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시골행 버스표를 샀지만 출발까지 시간이 남았어요. 하준이 또 울었어요. 배고파서. 수미는 아이를 흔들며 달랬어요. 조금만 참아. 엄마가. 눈물이 흘렀어요.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저 여자 미혼모인가 봐. 속삭임이 들렸어요. 수미는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손수건을 꺼냈어요. 동백꽃 자수 가슴에 품었어요. 엄마, 갈 곳이 없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터미널 유리창에 빗방울이 흘러내렸어요. 수민의 눈물처럼 하준의 울음이 커졌어요. 수민은 패닉에 빠졌어요. 어디로 가야 해? 아무도 없어.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수민아. 수민은 고개를 들었어요. 환청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판사가 터미널로 뛰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비에 젖은 모습, 숨을 헐떡이며. 수민의 눈이 커졌어요. 아빠. 판사는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껴안았어요. 장대비가 터미널을 때렸어요. 빗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죠. 수미는 하준을 꼭 안고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의 울음이 가슴을 찢었어요. 배고픔, 추위, 불안, 모든 게 그녀를 짓눌렀어요. 하준아, 조금만 더. 엄마가.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뺨을 닦아주었어요. 동백꽃 자수. 차가운 빗물에 젖어 무거웠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 여자 또 왜 울리네. 속삭임이 들렸어요. 수미는 고개를 숙였어요. 갈 곳 없음이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시골
거기서도 하준을 어떻게 키울까? 그때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민아, 익숙한 절박한 외침. 수민은 고개를 들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판사가 터미널 안으로 뛰어들어오고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눈이 붉었어요. 아빠. 수민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나왔어요. 판사는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으스러지게 안았어요. 빗물이 둘의 옷을 적셨어요. 도망가지 마. 다시는 아빠 곁에서 도망가지 마. 수민아. 판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가슴이 떨렸어요. 수민의 몸이 굳었어요. 눈물이 비와 섞여 흘렀어요. 아빠. 어떻게? 수민은 판사의 품에 기대었어요. 따스함. 20년 만의 온기. 하준이 울음을 멈추고 판사의 팔을 잡았어요. 판사는 수민을 안은 채 터미널을 나왔어요. 차로 데려갔어요. 비가 창문을 때렸어요. 차 안은 따뜻했어요. 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쥐었어요. 왜 도망갔어? 아빠가 무서웠어? 판사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수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영 씨가 하준을 뺏겠다고. 판사의 눈에 분노가 스쳤어요. 그 애 때문에.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는 수민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 집으로 가는 길. 수민은 창밖을 봤어요. 비가 그치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맑아지듯. 하지만 아직 진실을 다 말할 때였어요. 저택에 도착했어요. 비에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판사는 수민을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하준은 따뜻한 방에서 잠들었어요. 가정부가 따끈한 차를 가져왔어요. 수민의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판사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판사 부부와 어린 소녀. 어깨에 초승달 흉터, 손에 동백꽃 손수건. 이게 너야, 수민아. 수민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어요. 화재의 열기, 엄마의 외침, 손수건의 감촉. 엄마, 아빠, 눈물이 흘렀어요. 왜 이제 왔어요? 어디 있었어요? 원망이 터졌어요. 20년의 고통, 고아원에서의 추위, 배고픔, 모든 게 쏟아졌어요. 판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그날 화재로 너와 엄마를 잃었다고 믿었어. 찾았지만 못 찾았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수미는 오열했어요. 혼자였어요. 보육원에서. 화재 이후 기억이 없어서. 왜 나만 살았어요?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판사는 그녀를 안았어요. 아빠 잘못이야. 내가 고생한 모든 게 아빠 때문이야. 둘은 한참을 울었어요. 거실에 눈물 소리만 울렸어요. 손수건을 사진 옆에 놓았어요. 동백꽃 자수, 불에 그을린 흔적. 수미는 그것을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나한테 남긴 거였네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엄마가 내 손에 쥐어주었어. 그날 그의 눈에 후회가 가득했어요. 수미는 판사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 따뜻해졌어요. 아빠, 이제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판사는 미소 지었어요. 눈물이 섞여. 그래,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민영의 협박 사실을 알게 된 판사의 마음에 분노가 피어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판사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민영을 불렀어요. 그녀는 불안한 얼굴로
거실에 섰어요. 수미는 하준을 안고 옆에 앉아 있었어요. 민영아, 내가 수민이를 협박한 거 다 알아. 판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민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삼촌, 오해야. 병원에서 양육권 소송 운운하며 겁줬지. 판사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가정부의 증언. 민영은 입을 다물었어요. 수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협박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어요. 하준의 작은 손이 그녀의 옷을 잡았어요. 민영은 울부짖었어요. 삼촌, 저는 그냥 재산이. 판사는 단호히 말했어요. 상속권 박탈한다. 집에서 나가. 민영의 눈이 커졌어요. 삼촌, 제발 내 딸과 손자에게 손댄 거 용서 못해. 판사의 눈에 분노가 불탔어요. 민영은 짐을 싸서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어요. 수미는 판사를 봤어요. 아빠, 너무 혹독한 거 아닌가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판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를 지키기 위해서야. 다시는 내가 아프지 않게. 그의 손이 수민의 어깨를 감쌌어요. 민영이 나간 저택은 조용해졌어요. 수민은 정원으로 나왔어요. 꽃이 피는 봄, 따스한 바람. 하준이 웃었어요. 판사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의가 구현된 기분. 하지만 이제 수민을 집으로 데려갈 때였어요. 수민은 손수건을 만지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집이 생겼어. 저택 생활이 시작됐어요. 수민은 정식으로 들어왔어요. 판사는 그녀의 옛방을 보여줬어요. 20년 동안 그대로 보존된 방. 장난감, 책, 화장대 위 어머니 사진. 수미는 문을 열자 가슴이 덜컥했어요. 이게 제 방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청소했어. 내가 돌아올 줄 알았어. 그의 눈가가 붉었어요. 수미는 화장대 위에 손수건을 내려놓았어요. 동백꽃 자수, 어머니 사진 옆에 불에 그을린 흔적. 엄마, 이제 돌아왔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판사는 뒤에서 그녀를 안았어요. 이제 다 네 거야. 집도, 가족도. 하준의 방도 준비됐어요. 밝고 따스한 방. 수미는 아이를 안고 창밖을 봤어요. 넓은 정원. 예전 반지하의 좁은 창문과 너무 달랐어요. 가정부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어요. 수미는 식탁에 앉아 흰 쌀밥을 먹었어요. 고기, 국,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왜 울어? 판사가 물었어요. 수미는 미소 지었어요. 행복해서. 판사는 하준을 안아 올렸어요. 할아버지야. 하준이 웃었어요. 작은 손이 판사의 뺨을 만졌어요. 하지만 세상의 시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뉴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판사의 잃어버린 딸, 분유절도범. 수미는 창밖을 보며 불안했어요. 아빠,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며칠 후 신문과 인터넷이 시끄러웠어요. 냉혈한 판사의 딸, 과거 분유절도 전력. 악질 기자가 기사를 터뜨렸어요. 판사의 명예가 실추됐어요. 수미는 방에서 뉴스를 봤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 때문에 아빠가. 눈물이 흘렀어요. 하준을 안고 울었어요. 판사는 서재에서 기사를 읽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전화가 울려댔어요. 동료들, 언론, 설명 좀 해주세요. 수미는 판사에게 다가갔어요. 아빠, 미안해요.
내 과거 때문에. 판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잘못 아니야. 아빠가 곁에 없었기 때문이야.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사교계 사람들의 속삭임. 도둑 출신 딸이라니. 수미는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들었어요. 하인들도 수군거렸어요. 에티켓 모르는 수민. 식사 예절, 옷차림, 모든 게 어색했어요. 이런 곳에 내가 위축됐어요. 판사는 수민을 안심시켰어요. 천천히 배워. 아빠가 가르쳐 줄게. 하지만 기사의 파장이 커졌어요. 기자회견 요청이 쏟아졌어요. 판사는 결심했어요. 직접 설명해야 해. 수미는 불안했어요. 아빠, 괜찮으실까요? 판사는 미소 지었어요.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게. 기자회견 날이 다가왔어요. 수미는 손수건을 쥐었어요. 동백꽃 자수.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기자회견장.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어요. 최민수 판사는 단상에 섰어요. 옆에 수민이 손을 잡고 있었죠. 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쥐고 있었어요. 동백꽃 자수, 가슴이 뛰었어요. 기자들이 소란스러웠어요. 판사님, 딸의 절도전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판사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제 딸은 굶주린 제 손자를 살리기 위해 분유를 훔쳤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판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아이의 죄는 아비인 저의 직무유기입니다. 20년 동안 딸을 찾지 못한 제 죄예요. 수미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판사는 그녀의 손을 더 꼭 쥐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외면한 우리 사회의 죄입니다. 제 딸은 잘못이 없어요. 모성애로 아이를 지켰을 뿐이에요. 기자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처음의 비난이 감동으로. 한 기자가 물었어요. 그럼 재판 때 특별 처분을 내리신 이유는? 판사는 미소 지었어요.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딸이라는 걸. 하지만 증거를 기다렸어요. 플래시가 다시 터졌어요. 수미는 판사를 봤어요. 아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판사는 그녀를 안았어요. 이제 다 밝혀졌어. 내가 내 딸이라는 거. 여론이 뒤바뀌었어요. 인터넷의 모성의 감동, 판사의 솔직함, 기사가 쏟아졌어요. 수미는 창밖을 보며 울었어요. 아빠,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 민영의 이야기가 남아 있었어요. 며칠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민영이었어요. 빈털터리가 된 그녀. 얼굴이 창백하고 옷이 낡았어요. 수미는 거실에서 하준을 안고 있었어요. 판사는 서재에서 나왔어요. 삼촌, 제발. 민영이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판사는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내가 수민이와 하준이를 아프게 했어. 목소리가 낮았어요. 수민은 하준을 내려놓고 다가갔어요. 아빠, 한 번만 더 기회를. 그녀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배고픔의 고통을 아는 수민. 민영의 떨리는 손이 보였어요. 판사는 수민을 봤어요. 왜 용서하라는 거지? 수민은 미소 지었어요. 진정한 고귀함은 용서에서 나와요. 민영 씨도 배고픔을 알잖아요. 민영은 수민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판사는 한숨 쉬었어요. 좋아. 회사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해. 다시 올라와 봐. 민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해요. 삼촌, 언니. 수미는 민영의 손을 잡았어요. 따스했어요. 화이팅해요. 민영은 울며 나갔어요. 판사는 수민을 안았어요. 내 마음이 너무 착해. 수민은 웃었어요. 아빠 덕분이에요. 저택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용서의 온기. 수미는 손수건을 만지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1년 후, 수미는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어요. 법대 교재, 미혼모를 돕는 변호사가 꿈이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법을 바꾸고 싶었어요. 수민아, 밥 먹자. 판사가 불렀어요. 식탁에 따뜻한 밥. 하주는 이제 아장아장 걸었어요. 정원에서 꽃을 만지며 웃었어요. 수미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미혼모 지원, 쉼터, 교육, 아이 돌봄. 판사가 도왔어요. 내 꿈대로 해. 수미는 강연에 섰어요. 저는 한때 분유를 훔친 미혼모였어요. 하지만 이제 법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청중의 눈물이 흘렀어요. 하주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웃었어요. 판사는 손자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우리 손자, 잘 컸구나. 수미는 밤에 공부하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였어요. 엄마, 보고 계시죠? 이제 행복해요. 판사는 서재에서 옛 사진을 봤어요. 미경과 수민, 미소 지었어요. 이제 다 왔어. 수민의 성장, 꿈을 향한 발걸음, 가족의 지지, 모든 게 따스했어요. 하준의 돌잔치 날, 저택 정원이 화려했어요. 테이블에 음식 가득, 가족, 친구들 모였어요. 하준은 한복 입고 아장아장 걸었어요. 판사는 손자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손자돌이야. 웃음이 터졌어요. 수미는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촛불 켜고 노래 불렀어요. 하준이 케이크에 손을 넣었어요. 크림이 얼굴에 묻었어요. 판사는 파한 데서 했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 크림 묻은 얼굴을 닦아주며 웃었어요. 수미는 아빠를 봤어요. 예전 냉철한 판사. 이제 손자의 미소 짓는 할아버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민영도 왔어요. 이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녀. 축하해요, 언니. 수미는 웃었어요. 고마워. 식사 자리. 따뜻한 국, 고기, 반찬. 판사는 숟가락을 들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예전엔 혼자 밥 먹던 외로움. 이제 가족과 함께. 미경아, 보고 있지? 우리 드디어 만났어. 판사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준이 웃었어요. 정원이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가족의 탄생, 완전한 행복, 늦은 밤. 거실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수미는 앉아 어렴풋한 기억 속 멜로디를 쳤어요. 엄마가 불러주던 곡.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췄어요. 잔잔한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소파에서 판사가 잠든 하준을 안고 있었어요. 손자의 숨소리, 따스한 체온,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눈가가 촉촉했어요. 수미는 피아노를 치다 아빠를 봤어요. 아빠, 이 곡 엄마가 치시던 거예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엄마 제일 좋아하던 곡이야. 선율이 거실을 채웠어요. 따스한 불빛,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초승달, 수민의 흉터처럼. 법은 차가울지 몰라도 핏줄과 사랑은 언제나 따뜻하다. 만나야 할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 긴 세월의 상처가 치유됐어요. 가족이 함께. 선함이 승리했어요.
저택불이 따스하게 켜져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포근하게 빛났어요.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어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